네, 안녕하세요. 토트쌤의 양자 컴퓨터 길라잡이의 토트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기저의 변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기저라는 건 이제 베이시스를 얘기하는데 어떤 우리가 그 파동 함수를 기술할 때 그거의 어떤 근간이 되는 어떤 그 기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 기초를 우리가 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기초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기저들 사이에 그 어떤 변환이 사실 중요하게 되고, 또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기 편한 그런 기저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저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쉬운 기저로 이렇게 변환하는 그런 그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1차원 그 박스에서 움직이는 입자 운동을 기술했었죠. 그때는 우리가 그 해밀토니안의 즉 에너지 오퍼레이터의 기저를 구했습니다. 그 기저가 psi가 뭐 루트 L분의 2 사인 kx 이런 형태로 주어졌죠. 그래서 k가 뭐 L분의 n 파이 x 이런 식으로 주어졌었는데, 이게 하나의 그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하나의 그 기저들이 됩니다. 이 기저들이 서로 이제 orthonormal하다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보였죠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떤 orthonormal한 그런 어떤 그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벡터들을 기저로 잡을 수 있으면은 그 기저로 이런 그 측정 오퍼레이터들도 다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그 측정 오퍼레이터들의 어떤 모습도 달라지겠죠.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안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우리가 이런 그 큐빗을 기술하기 위한 기저의 변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그 큐빗은 이런 그 반지름이 1인 이런 그 스피어 위에서 우리가 기술할 수 있다고 했었죠. 그래서 이걸 이제 블록 스피어라고 했습니다. 블록 스피어라고 하고, 여기서는 이제 그 기저를 제로 원 상태로 잡았는데요. 이 제로 원은 그 지난번 같이 그 아톰의 어떤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생각하시면 되고, 제로 스테이트는 아톰의 그라운드 스테이트, 그 다음에 원 스테이트는 이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런 그 우리가 그 에너지 어떤 그 기저로 잡은 거죠. 잡았을 때, 이 기저에 대한 어떤 파동 기저를 통해서 우리가 파동 함수, 파동의 어떤 함수의 상태를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. 즉 파의 상태를 우리가 알파 1 제로, 베타 1 원으로 이렇게 기술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우리가 이 제로 상태를 그 기저의 상태를 우리가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캣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. 그래서 얘를 이제 원 제로라고 표시하고 이제 원 스테이트를 뭐 제로 원이라고 표시를 하면은, 그러면 이게 이제 원 제로 스테이트가 원 제로니까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가고, 그다음 베타 원은 이제 제로 원이 되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오겠죠. 즉 알파 원, 베타 원 이런 형태의 어떤 열 벡터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새로운 기저를 어떻게 그 선택을 했냐 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벡터하고 플러스 사인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. 우리가 이 제로 원 상태로 우리가 그 비트 베이스라고 하고, 요걸 베이시스라고, 요걸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는 이제 사인 베이시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사인을 나타낸다. 즉 마이너스는 루트 2분의 1 제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원 상태가 되죠. 그래서 이게 각이 4분의 파이가 되죠. 45도가 이렇게 내려온 상태고, 이제 플러스 사인 상태는 루트 2분의 1 제로 플러스 루트 2분의 1 원 해가지고, 역시 이걸 열 벡터로 표시하면 이렇게 좌표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, 그 다음에 얘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우리가 이미 이런 그 파동함수의 상태를, 즉 사이를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기저로 한번 그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. 그럼 어떻게,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앞에 이 계수를 우리가 알파 2, 베타 2라고 했을 때, 즉 사인은 이제 알파 2, 베타 2로 이렇게 기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새로운 기저에서. 그럴 때 이게 알파 1, 베타 1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,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내고 싶은 거죠. 우리가 코끼리를 이제 앞면에서 봤을 때 이 기저를 뭐 제로 원 베이스로 잡았다는, 예를 들어 코끼리를 앞면에서 봤다고 생각했을 때
그 코끼리를 기술하는 값들이죠. 그럼 이걸 코끼리를 옆면에서 봤을 때, 즉 새로운 기조로 잡았을 때, 마이너스 플러스 기조로 잡았을 때 이 코끼리를 기술하는 값은 달라질 겁니다. 그 코끼리를 기술하는 값이 이제 알파2, 베타2가 된 거고, 이 알파1, 베타1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려는 거죠. 자,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보십시오. 여기 이제 알파2가 나오고 이제 마이너스는 이제 여기 나와 있죠.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베타2 다음에 이제 플러스를 집어넣고 요걸 이제 제로 원 베이스에서 정리를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요 값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앞에 요 항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우리가 알파1, 베타1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파1과 알파2, 베타1과 알파2, 베타2 이런 서로 관계가 나오죠. 그래서 요 식에서 이제 요 항이 즉 알파1이 루트 2분의 1 알파2 플러스 베타2가 되고 그 다음에 베타1이 요 항이 되니까 여기서 요 식이 나왔습니다. 즉 알파1, 베타1과 알파2, 베타2 이렇게 서로 연관이 나온 거죠. 그럼 이걸 우리가 행렬 표현으로 한번 쉽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. 이게 그 행렬 표현인데요. 즉 알파1, 베타1 열 벡터로 쓰고 이 앞에 개수가 바로 그 행렬이 되죠. 즉 루트 2분의 1, 루트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분의 1 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파2, 베타2가 있으면 행렬의 곱은 우리가 첫 번째 항,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합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항, 두 번째 항이 합으로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요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. 이런 행렬로 표해서 보면은 요 행렬이 뭘 의미하냐면은 요 행렬이 뭐가 되나요? 이게 마이너스 벡터를 열로 이렇게 열 벡터죠. 즉 마이너스 기저에 대한 열 벡터를 쓴 거고 즉 이게 마이너스 벡터를 이렇게 쓴 거고 얘는 이제 플러스 벡터를 열 벡터를 쓴 값이죠. 그래서 즉 알파2, 베타2가 마이너스 알파1, 베타1이 이제 마이너스 벡터 플러스 즉 제로1 기저에서 우리가 변환하려는 기저를 이제 표현한 값을 바로 그냥 써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만족하고 그럼 우리가 또 알파2, 베타2를 알파1, 베타1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거의 역행렬을 이제 양쪽에 곱해주면 되겠죠. 그럼 양쪽에 곱해주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 역행렬, 요거의 역행렬이 알파1, 베타1에 곱해지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역행렬을 곱해주면 얘는 이제 없어지죠. 1이 돼 버리니까 요게 나오죠.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 역행렬은 이 변환이 유니타리 변환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. 유니타리 변환은 뭐냐면은 역행렬이 즉 역변환이 바로 이게 어떤 대가라고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어드 조인트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예를 들어 어떤 행렬의 어드 조인트 행렬은 뭐가 되냐 하면은 요 대각 행렬이 아닌 항을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. 자리를 바꾸는데 만약 이게 복소수면 이제 클레 복소수를 해서 자리를 바꾸는 그런 행렬을 의미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이게 실수니까 그냥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. 요 좌표하고 요 좌표가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거 역행렬 구하면은 이제 루트 2분의 1 부호만 단지 바뀌겠지.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, 루트 2분의 1, 루트 2분의 1 이렇게 얻어지고 여기 이제 알파1, 베타1을 곱한 게 알파2, 베타2다 이렇게 된다. 이런 식이 이제 얻어질 겁니다. 네. 네, 그럼 이쯤에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기저가 실제로는 이제 제로원 기저를 45도만큼 이렇게 마이너스 파이 방향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변환에 해당하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기술을 할 때 이 프사의 좌표를 우리가 지금 알파1, 알파2, 베타2로 이렇게 구한 거죠. 그럼 아예 그러지 말고 이 축은 가만히 놔두고 이 프사이를 거꾸로 이렇게 4분의 파이만큼 회전을 시키면 이걸 우리가 프사이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이 좌표가 바로 요 기저에서 본 요거의 좌표와 같다라는 걸 아마 캐치하실 겁니다.
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까 알파2, 베타2가 이런 관계가 있는 이유가 실제로는 우리가 좌표축을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회전한 변환이 이 함수 벡터, 즉 푸사이 벡터를 4분의 파이만큼 회전하는 변환과 동일하다. 이 좌표축은 가만히 놔두고 그럴 때 이제 이 푸사이 프라임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요. 그러면 이 푸사이 프라임은 이 그 벡터의 회전 변환에 해당하죠. 벡터, 여기 있는 벡터를 요만큼, 즉 45도만큼 회전하는 변환이기 때문에 어떤 그 회전각을 나타내는 그 회전 변환 행렬을 써주고, 그 다음에 이 원래 이제 회전 전에 그 벡터 성분을 써주면 됩니다. 근데 우리가 그 회전 세타만큼 회전시켜주는 그 변환의 행렬은 고등학교 때 나오죠. 잘 알고 있습니다. 코사인 세타, 마이너스 사인 세타, 사인 세타, 코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지죠.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요 좌표를 우리가 뭐 x, y라고 했을 때 요걸 세타만큼 돌려주는 변환이 있으면은 요걸 x 프라임, y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요 x 프라임, y 프라임하고 x, y 사이에는 이런 코사인 세타, 마이너스 사인 세타, 사인 세타, 이제 코사인 세타 이런 관계가 있죠. x, y. 이건 이미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도 잘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쓰면은 요 행렬을 이렇게 이제 4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, 요 행렬이 바로 요 행렬이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함수 벡터, 즉 상태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주는 변환과 사실 동일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상태 함수가 이렇게 회전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상태 함수 자체는 우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. 이걸 어떻게 기술하느냐는 단지 우리가 그 기저를 적당히 잘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저가 이제 회전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억하실 건 이 행렬 구하면 되죠. 이 변화를 나타낸 행렬을 어떻게 구했나요? 이 행렬이 이 우리가 변환하려는 기저를 원래 기저에 대해서 그 열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열 벡터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쓰면은 그게 하나의 그 행렬을 의미하죠. 그 행렬이 이 변환 행렬의 역행렬이 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역행렬을 구하면은 이러한 어떤 그 변환 행렬을 구할 수가 있고, 근데 이 변환 행렬 자체가 유니타리 행렬이기 때문에 역행렬은 요 대각 성분이 아닌 그런 항을 서로 이제 자리만 바꿔주면 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이 행렬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저 변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네, 여러분들이 기저 변환 부분은 사실 그 수학과에서 배우는 선형대 수학 부분에 또 잘 설명되어 있고, 또 이 물리학 강의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 차동우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그 일반 물리학 강의를 한번 보십시오. 그러면은 이 헤르미트 행렬이 뭔지, 유니타리 행렬이 뭔지, 유니타리 변환이 뭔지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미리 한번 보시고 제 강의로서는 이걸 한번 그냥 정리하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제 짚고 넘어갈 텐데요. 뭐냐면 이제 그 회전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 아까 이제 유니타리 이런 행렬이라고 했었죠. 그래서 유니타리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U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A, B, C, D가 이렇게 있습니다. U 대가라는 행렬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에 어떤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다 치고 그 다음에 비대각 행렬은 자리를 바꿔준다는 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B가 C로 가고 C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요 위치만 바뀌고 나머지는 어떤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, 즉 켤레복소수가 온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걸 우리가 U대가, 즉 어드 조인트 행렬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수반 행렬. 그래서 그 유니타리 행렬이라는 건 이 U하고 U대가를 한 게 바로 I, 즉 어떤 그 1에 해당하는 값이죠. 즉 원제로 1100 이렇게 해서 대각 행렬 값이 1인 이런 즉 어떤 유닛 어떤 항등 변환을 얘기를 합니다. 예를 들어
i를 어떤 뭐 행렬이나 어떤 벡터에 곱해도 역시 이 행렬이나 벡터 자체의 값이 이제 바뀌지 않는 그런 행렬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요게 즉 u 대가가 u의 인버스라는 얘기, 역행렬이 된다는 거고, 이런 행렬이 바로 이제 유니타리 행렬의 이제 특징이 됩니다. 이게 만약 전부 다 이제 실수면은 이걸 우리가 굳이 유니타리 행렬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직교 행렬, orthogonal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아무튼 유니타리 행렬은 이런 그 회전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다, 이렇게 기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행렬로서 이제 이 행렬 자체가 양자역학에서는 하나의 오퍼레이터에 해당한다고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유니타리 행렬로서 우리가 부를 수도 있지만 유니타리 오퍼레이터로 역시 부를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런 그 헤르미트 오퍼레이터 또는 그 헤르미트 행렬이 중요한데, 허미시언이라고 하는데, 이게 뭐냐면은 얘는 이제 어떤 행렬의 그 대가 한계, 즉 어드 조인트 행렬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행렬입니다. 즉 행렬을 대가를 했다는 건 요거를 이제 자리를 바꿨다는 거죠. 복소수를 클레 복수를 취해서 자리를 바꿔도 원래 자기 자신하고 같다. 그런 대표적인 행렬이 이런 그 해밀토니안의 어떤 이런 그 행렬 표현인데요. 여러분들 또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시겠지만, 이런 헤르미트 행렬은 어떤 고유치가 항상 그 실수가 됩니다. 즉 헤르미트 행렬의 어떤 파동 함수를 연산을 하면은, 예를 들어 뭐 n 그 고유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파동 함수 자신이 나오죠. 그럴 때 이 값이 항상 그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. 그것도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.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헤르미트 행렬이 어떤 그 물리량의 어떤 측정 오퍼레이터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양을 양자역학에 측정한다면은 그 오퍼레이터는 이제 헤르미트 행렬을 형태를 가지게 된다.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가지 유니타리 행렬과 이제 헤르미트 행렬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런 그 기저의 변환을 그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요. 우리가 이 양자역학에서 그 측정이라는 게 그 파동 함수 자체를 이제 붕괴시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게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그 푸사이라는 이런 그 파동의 어떤 상태가 있을 때, 측정하기 전에는 이게 푸사이지만 이걸 우리가 그 어떤 측정을 했을 때 그 측정 오퍼레이터를 예를 들어 A라고 했을 때, 그 A 벡터의 기저가 0하고 이제 1인 이런 스테이트가 두 개가 하나의 그 기저인 상태라고 만약 주어졌다면요. 그럼 측정하고 나서는 이 A 이런 측정 때문에 그 측정하고 나서는 0 상태나 혹은 1인 상태, 둘 중 하나의 상태로 이제 파동 함수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즉 측정하기 전에는 이게 슈퍼포지션의 상태가 가능하지만 오퍼레이터를 측정하고 나서는 이 둘 상태 중에 하나로 이제 붕괴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이런 기저로 표현을 해야지만 그 붕괴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지금 큐빗이 이렇게 세타의 각으로 지금 이루고 있을 때 0인 스테이트로 붕괴할 확률은 앞에 요 계수의 제곱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고, 1인 스테이트로 붕괴할 확률은 역시 요 벡터와 요 벡터의 어떤 둘 사이의 어떤 그 내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사인 세타가 돼서 그거의 제곱이 됩니다.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제곱한 게 확률이 되죠. 그래서 사인 세타의 제곱이 1도 붕괴할 확률이 되고, 그럼 우리가 이런 그 오퍼레이터 측정에 그 측정 전에는 이 어떤 파동 함수 상태에 있다가 측정하고 나서는 이렇게 붕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측정의 어떤 그 확률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, 어디로 사실 측정할지는 어디로 이게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편한 방법이 뭐냐면 이제 기대값이라는 걸 이제 고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측정의 기대값을 이 기대값은 우리가 그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즉 파동 함수가 붕괴하기 전에 구한 값이기 때문에, 즉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제 푸사이하고 A하고 푸사이를 이렇게 그 브라 벡터와 이제 캡 벡터를 양쪽에서 연산을 해주게 되는데,
요 의미는 이제 파이를 이제 브라벡터로 하면은 요게 그 코사인 세타, 즉 행하고 열이 바뀌게 됩니다. 사인 세타. 실제로는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이렇게 쳐지는데 이게 실수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고요. 그래서 요항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오퍼레이터가 나오고 이제 캡 벡터가 나오고 요걸 연산하는데 이 A 벡터의 아이겐 벡터라고 이미 가정을 한 거죠. 0 스테이트하고 1 스테이트. 그래서 A의 0 스테이트를 하면 A0, 즉 고유치가 나오고 자기 자신이 나오고, 그 다음에 A 오퍼레이터의 1 스테이트를 하면 역시 고유치 A1이 나오고 1 스테이트가 되는 이런 이제 특정의 기저 함수를 우리가 0, 1로 이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 A 오퍼레이터를 한 게 바로 A0, A1으로 이렇게 값이 주어지게 되겠죠. 이걸 계산하면 이제 A0의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A1 사인 세타의 제곱. 즉, 요게 하나의 그 우리가 잘 아는 즉 요게 P0가 될 확률이죠. P0가 될 확률이고 P1이 되는 확률. 그래서 어떤 기대값, 어떤 우리가 그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그 기대값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. 즉 A0가 될 확률 곱하기 그때 값, 그다음에 A1이 될 확률 곱하기 그때 값을 하면은 이제 요게 바로 A의 어떤 그 평균 기대값이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만약 이 QBC 무수히 많은 아보가드로 수만큼 충분히 많은 개수가 있다면은 요 기대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. 즉 0으로 붕괴될 확률하고 1로 붕괴될 확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셈이 되니까 그 기대값 자체는 이제 개수가 충분히 많으면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. 근데 만약 큐빗이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의 어떤 확률론적인 해석을 입자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무수히 많은 케이스가 더해지면은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어떤 모든 물리적인 이런 측정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측정 오퍼레이터의 기저로 이걸 파동함수를 이렇게 전개를 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고, 그래야지만 이 확률을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기저의 변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툴이 된다.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요? 제가 뭐 가능한 한 이런 이미 이제 알려져 있는 이론들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접하게 될 그런 양자 컴퓨팅에 대한 그런 이론들을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선형대수 부분, 특히 기존에 잘 알려진 이런 그 기저 변환 부분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싱글 큐빗에 대해서 했었죠. 그래서 싱글 큐빗이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고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볼루션 하는지, 그 다음에 그 기저를 바꿨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기술할 수 있는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그 큐빗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, 그래서 이제 멀티 큐빗 혹은 그 큐빗들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이제 퀀텀 컴퓨팅의 이제 기본이 되는 그런 인탱글먼트, 얽힘이라고 하죠. 그 얽힘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될 텐데, 이게 그렇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이제 고난이도의 본격적인 그런 양자 컴퓨터 수업이 시작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, 아직까지 이런 싱글 큐빗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리뷰를 해서 충분히 이제 기초를 다져신 후에 또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, 또 제 영상에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꼭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계속 더 발전된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감사합니다.